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입니다. 오늘은 전에 예고했던 대로 저희 민권센터 봉사 서비스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시간으로 지난주에 저희들이 긴급 렌트 보조에 대해서 했고 요번 주는 시민권 신청에 대해서 저희 민권센터에서는 아직 한인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 민권센터에서는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을 무료로 대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민권 신청 대행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박연정 법률 서비스 코디네이터 분을 모시고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연정입니다. 예, 오늘 시민권 신청 설명하기 전에 시민권 왜 중요한지 다 아시죠? 지금 6월 22일 뉴욕주 예비 선거를 앞두고 이제 저희 민권센터에서는 열심히 선거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선거를 하려면 세금이나 그런 것들은 영주권자도 다 똑같이 내야 되지만 선거를 하려면 시민권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해서 얻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민권센터를 찾으셔서 신청 대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신청이 저희들이 오늘 무슨 신청 절차나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지는 않고요. 이 시민권 신청에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 정도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예, 시작하시죠. 네. 우선은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요. 영주권을 5년을 가지고 계셔야지 자격 조건에 부합이 되십니다. 예외가 한 가지 있기는 한데요.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차부터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1차적인 거고요. 그리고 나이가 미국 나이로 18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외 체류 기간을 따져보는데요. 신청 시점을 기점으로 5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절반을 해외에서 거주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난 장기로 체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로 갔다 왔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단기, 장기 전부 상관없이 모든 날짜를 토탈로 계산했을 때 5년 중 절반이 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해외 체류 일수를 줄이시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범이나 경범이 너무 많아서 신청을 했다가도 거절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담을 해보시고 신청 절차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청 준비를 하시려면 여러 가지 서류들과 정보들이 필요한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여기에서 구두로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민권센터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서류로 발송해 드리거든요. 이메일 사용이 되시는 분이라면 이메일 보내드리고요. 온라인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택으로 저희가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민권 전화번호를 누르시고 내 선번호 503, 505, 506, 508을 누르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민권센터에는 지금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두 분과 우리 법률 서비스 코디네이터이신 박연정 씨가 이제 함께 이제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드리고 신청 대행을 해드리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준비 과정에서 자주 묻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손님분들, 특히 어르신분들이 자주 여쭙는 게 우리가 영사관에 가서 서류를 떼어와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일단은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최초의 서류가 이미 이민국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뭐 호적이라든가 결혼증명서,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증명서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거를 요청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혼인 신고를 한 날짜와 실제 결혼한 날짜가 다른 경우에 이제 그 결혼하신 세월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헷갈리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네. 이제 웨딩을 한 날짜를 알려주시고 네. 실제로 영주권에 들어간 혼인 신고 날짜랑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런 경우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이민국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한다거나 뭐 어디 와서 설명을 하라거나 하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내 가족과 내 결혼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떼실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 정보라던가 결혼 날짜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직접 본인이 확인하는 용도로 영사관에 가서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많이 여쭙는 거는요, 이제 주소 기록이라든가 고용 기록, 해외여행 기록, 날짜를 저희가 요청을 드려요.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써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리는데, 이제 찾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는 대충 알려줘도 되죠?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이민국으로 들어가는 서류는 일단은 그 서류 맨 마지막에 내가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진실이라는 걸 서약한다라는 내용에 사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대략적으로 짐작해서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한 번 들어간 정보들은 이민국에 계속 저장이 되기 때문에 최초의 서류를 넣을 때 최대한 정확하게 찾아서 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시면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어렵거든요.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항공권을 들여다보신다든지 이메일이나 사진을 역추적하신다든지 아니면 같이 다녀오신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민권 신청할 때 저도 이것 때문에 왜냐면 대부분 한인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다녀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저도 상당히 오랜 기간 영주권자로 있다가 네. 시민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네. 기간이 길었어요. 네. 그래서 해외 여행한 날짜도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근데 저는 다행히 옛날 여권을 다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스탬프를 네. 확인하시면 그래서 용이하죠. 네, 그 옛날 여권에 스탬프를 보고서 다 이제 적어서 뭐 10여 회가 넘는 네. 해외 여행 기록을 다 했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은 옛날 여권을 다 버려버리신 분들이 그러신 많아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민국 직원이나 이제 항공사 직원들이 그런 서류를 발부하지 않거나 스탬프를 안 찍는 경우도 있어요. 누락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I94라는 이제 국경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리긴 하는데요. 그것 역시도 오류가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정보를 가지고 역추적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드려요. 일단 영주권 받으시고 시민권 신청할 계획이신 분들은 그렇죠. 미리미리. 미리미리 해외 여행 일자를 다 잘 보관을 해두시고 기록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경유 같은 경우도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경유도 다 예, 기억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여행 간 거니까 어차피 확인이 안 되겠지라는 이런 마음으로 대충 적어도 괜찮지 않냐라는 문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저도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이해는 하지만 또 저희는 법률 서비스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 일자는 영주권 받은 이후만 알면 돼요. 그쵸. 5년. 신청하는 지난 기점을 5년, 기점을 역순으로 해서 5년 지난 만이요. 5년.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사실 않아요. 그래. 막 수십 년을 다시 역추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영주권이 곧 만료된다. 그러면 이제 시민권을 통해서 내가 시민권을 받으면 굳이 영주권을 갱신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영주권이 1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팬데믹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백로그가 심하거든요. 올해 들어서 많이 안정화되긴 했지만 작년에 밀린 업무들이랑 같이 하면서 지금 아직도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 프로세싱 타임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신청하시라고 하고요. 뭐 당장 6, 7개월 뒤에 만료가 됐는데 시민권 신청으로 이렇게 해서 나는 교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네. 시민권 신청을 최대한 1년까지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죠. 영주권 날짜가 그 가장 밑에 나와 있거든요. 카드 아래에요. 그럼 그 만료 날짜로 적어도 1년은 확보를 하시고 신청을 들어가셔야 맞고요. 만약에 이민국의 잘못이나 지연으로 인해서 카드가 만료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지문을 찍는다거나 이민국에서 편지를 보내온 것 등으로 여행을 가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1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시험을 떨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영주권도 늦어버리고 시민권도 떨어져 버리고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시라고 하고요. 영주권 갱신비는 540불이고 시민권 신청비는 725불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영주권 갱신을 우선으로 하시라고 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되실 때 그때 시민권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여쭙는 게 교통 티켓에 대해서 많이 여쭈세요. 그 시민권 신청서 파트 12에 보면요. 그 이 사람의 도덕성이라던가 경범, 중범에 대해서 묻는 항목이 상당히 길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랭귀지 자체가 너 경범을 한 적이 있느냐, 중범을 한 적이 있느냐, 구치소에 간 적이 있느냐, 범죄를 도와준 적이 있느냐 등등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통 티켓도 경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솔직하게 다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많은 케이스를 다뤄보면서 5년간 한 개 정도의 티켓일 때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특별히 추가적으로 뭘 떼요라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저희가 신청서 전반을 보고 파악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인이 자의적으로 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가져도 돼라고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신청서 전체에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맞느냐, 부정적인 요소가 맞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이 아주 긍정적이라면 티켓 하나쯤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DMV를 가셔서 드라이빙 레코드를 떼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차 티켓은 괜찮죠. 네네, 스피딩 티켓이라든가 뭐 턴하다가 걸린 거 아니면 뭐 디바이스 사용하다 걸린 이런 것들 경찰한테 직접 발부받은 티켓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그 트래픽 티켓을 항소하는 그런 단체 협회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사실 크리미널 케이스가 계속 펜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신청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시민권 신청을 네. 아예 네. 그게 그게 끝나고 나서 끝나기 오시던가 전에. 아니면 케이스를 빨리 마무리하시고 그냥 파인을 내시고 신청을 하시던가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본인에게 선택하실 수 있게 하거든요. 만약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되는 이유가 더 크면 얼른 내시고 신청하시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기다렸다가 항소 케이스가 마무리되면 그때 신청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많이 여쭙는 게 텍스 기록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텍스가 누락되거나 혹은 적게 신고되는 경우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생활하고 여기서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세금을 다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시민권 신청에서는 묻는 항목이 있고요. 단 한 번이라도 영주권 취득 후에 세금을 누락한 적이 있느냐라고 정확하게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끔씩은 별첨을 달기도 해요. 왜 이 사람이 못 냈는지, 못 낸 거에 대한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별첨을 달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면 누락된 텍스는 다시 백파일링 하시는 게 맞고요. 예. 만약에 본인이 아주 저소득층이었거나 뭐 그 당시에 뭐 사고가 있어서 뭐 경제활동을 못했다거나 그런 경우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충분히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면제, 신청비 면제에 대해서 신청비 문의가 면제가 있죠. 아주 많이 오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권 신청비는 725불이에요. 카드도 되고 머니오더도 되고 체크로 보내셔도 됩니다. 이민국에서는 725불을 꼭 내라고 하지만 이제 연방 정부에서 말하는 이제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면 그 사람들은 안 낼 수 있게 웨이브를 해줄 수 있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실 텍스도 있고 뭐 다른 뭐 공공 혜택을 받는다라는 컨퍼메이션 레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몇 년간 수년간 이제 민권센터에서 시도를 해본 결과 텍스는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텍스를 줄여서 보고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이민국에서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텍스 보고한 기록을 가지고 나는 저소득층이다 라고 제출을 해도 거부당하는 그쵸. 경우가 왜냐면 많다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텍스 보고가 조인트로 들어가고 거기에 자녀분들까지 다 합쳐져 있다면 이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거는 이제 메디케이드 컨퍼메이션 레터나 스냅, 푸드 스탬프 컨퍼메이션 레터 그거는 거절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단지 주의하실 거는 편지에 나와 있는 날짜가 신청하는 기관과 서로 겹쳐지는 유효기간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말소된 컨퍼메이션 레터를 가져오셔도 안 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다라는 걸 그쵸. 증명해요. 신청 시점과 함께 걸리는 그 기간에 된 그 편지를 갖고 오셔야 되고요. 가끔은 그 갱신 편지가 일찍 날라오기도 하거든요. 몇 달씩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 6월인데 뭐 뭐뭐뭐 씨는 8월부터 뭐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런 편지는 사실 지금 쓸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간이 잘 일치해야 하고 이름이나 주소 이런 개인 기록들이 일치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 담당자들이 양식을 잘 작성해서 신청비를 내시지 않을 수 있으시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민권센터로 시민권 신청 대행을 요청을 하실 경우 네. 메디케이드나 푸드 스탬프를 받는 저소득층들은 네. 신청비 725불도 안 내고 네. 물론 당연히 변호사 비용도 안 냅니다. 그쵸. 민권센터는 다 무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거를 다 무료로 그쵸. 시민권을 받으실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이에요. 아, 지금 민권센터로 네.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왜냐하면 저희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영어가 안 되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 다 저소득층이시고 공공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가 저희가 메디케이드나 푸드 스탬프 민권을 사고 있는데 엘리저블 하시니까 신청을 하세요라고 연결해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담당자들이 메디케이드랑 푸드 스탬프를 받게 도움 드려주고요. 그 편지를 제가 가지고 신청서를 완성해 드리는 경우들도 덜어 있어요. 네네. 그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어떤 민권센터가 아 이런 분들은 좀 받기 힘들다 그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일단은요, 지금 코트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중범 기록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떼어놓은 서류가 있다라면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새로운 범죄 사항이 추가됐다면 그게 100%다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편지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COD라고 부르거든요. 법원에서 판결이 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COD가 제대로 발부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법원 가서 그걸 떼어 오시면 그때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저희 민권센터의 미션이 이제 저소득층인 분들 위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기 때문에 소득이 아주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하고 거절을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케이스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저소득층을 먼저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민권센터 시민권 신청 서비스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언제든지 그 시민권 신청에 대한 문의를 718-460-560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 다 받으실 수 있는 분들 빨리빨리 시민권 신청해서 받고 빨리 투표에 참여하고 저희 한인사회 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다 함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는 또 다른 저희 민권센터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시간 다음 주에 또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